모래밭이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게 되면 발자국이 남게 되죠. 우리에겐 그 발자국이 낭만의 흔적이지만 이 친구들에겐 바로 죽음의 덫. 여기저기 친구들이 죽어 있습니다. 서늘한 밤에 구덩이를 빠져나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따가운 햇볕이 없으니까 바닥까지 단숨에 달려나가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래밭 온도가 40도에 가깝습니다. 나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 참 잘 달리네요. 이 새끼 거북이는 힘이 펄펄 넘치는데 힘을 거의 못 쓰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사람 발자국이 거대한 함정인 양 절망적으로 몸부림치고 있네요. 아까 힘차게 달려가던 그 꼬마 녀석은 금방 파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일단 떠밀려 가기는 하지만 힘차게 앞으로 물결을 휘젓고 먼 바다까지 나아갑니다. 그럼 아까 그 허약한 녀석들은 잘못 태어났네요. 사막을 건너야 할 뿐 아니라 미끄러지고 또 경류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사람도 누구는 스위스에서 누구는 사하라 사막 언저리에서 태어나듯 거북이 팔자도 그런가 봅니다. 어미 거북이는 왜 우리를 험난한 곳에서 태어나게 했는가?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런 상황을 무슨 수로 바꾸겠습니까? 강을 건너는 것만으로도 불운의 새끼 거북이는 거의 탈진 상태. 아무런 장애가 없다 해도 바다까지 제대로 갈 수 있으려나? 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 없다면, 그것만 만나지 않는다면 어찌어찌 벌벌 기어서라도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아야 할 그것은 사람 발자국. 몰려오는 저 파도 속으로 뛰어들 겁니다. 이젠 뒤돌아보지 마. 본능의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그곳을 향해 너희 엄마가 너를 만들기 위해 헤엄쳐왔던 그 길을 거꾸로 더듬어 가면 그 다음엔 거대한 흐름이 북태평양의 해류가 너를 캘리포니아 앞바다까지 뉴멕시코만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어서 먼 바다로 나가렴. 그렇지, 숨 한 번 꼴깍 쉬고 쏜살같이 빠져나가렴. 너구리만큼이나 무섭다니 사람 발자국이 말입니다. 새끼 거북이는 아마도 사막과 물결 거센 강을 건너면서 힘이 다 빠졌고 그때 발자국 함정에 걸렸던 게지요. 해변의 그 누구도 꼬마의 죽음을 바라진 않았을 테지만 말입니다. 바다에서 피어오르는 아침 안개. 그런데 저쪽 하늘은 영 불길하네요. 새끼 거북이들이 바다로 나가는 계절. 까마귀들이 엄청난 집중력을 보입니다. 그냥 눈에 뜨이는 새끼 거북이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구덩이를 직접 파헤치고 아직 준비 중인 새끼 거북이들을 끄집어냅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부리로 운반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2마리. 일단 2마리를 물고 숲으로 날아갑니다. 저 부리라면 호두 껍질이라도 깨트릴 수 있지 않을까? 까마귀는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불길한 느낌이 들지요. 게다가 저토록 잔혹하게 새끼 거북이를 쪼아대니 말입니다. 생태계의 순환이 다 그런가 아니냐고 애써 둘러대보지만 까마귀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더 깊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앞바다에 노을이 멋들어지게 물드는 것과 운이 억세게 없는 이 녀석들과는 정말이지 이미지 파장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킵니다. 도대체 어미거북이는 왜 이런 곳에다 산란을 했을까? 아니면 좋은 곳에다 알을 낳았는데도 새끼들이 길을 잃고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런 막다른 곳까지 도달하게 되었을까? 만리장성보다 10배는 더 어려운 돌벽. 그냥 내버려 두면 돌틈 사이에 끼어서 죽을 게 뻔합니다. 인위적인 관여는 피해야 하지만 이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같은 장소. 까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한두 마리는 분명히 이 틈새에 끼었을 거야. 얄밉지만 까마귀는 꽤 쓸만한 지능을 가진 게 분명합니다. 자기의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오면 될지 꿰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아주 오래된 인간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자연계의 생태고리입니다. この辺、ここが最終島でしょ。はいはい。この辺で集まりやすいんですよね。 제주도를 거쳐 이곳으로 오는 거북이들이 더러 있다. 한국의 남해안과 관련이 있다면 그건 붉은 바다 거북이가 아니라 이 친구, 푸른 바다 거북이입니다. 문대현 박사, 거북이 연구하면 우리나라에선 이분이죠. 지금 문 박사가 저 조그만 빨간 점, 우리가 취재하고 있는 야쿠시마입니다. 1913년 12월 말 야쿠시마 해안 이곳저곳에서 의미 있는 신호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신호였죠. 왜냐하면 부산과 제주도 그리고 야쿠시마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발견 당시 등갑이 깨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1년 4개월간 치료받은 후에 해운대 모래밭에서 고향으로 가거라 했지요. 그때 120g 나가는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놓았는데 이 친구가 65일 동안 무려 2000km를 달려가 야쿠시마 남부 해안에서 놀고 있더라는 거죠. 야쿠시마 부근에 살고 있는 바다 거북의 무리들에 대해서 어떤 유전자 검사를 해서 같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만 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바다 거북이 원래 회귀 본능이 있어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본능이 있어서 아마 이 동북이도 어릴 때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해보실 뿐입니다. 그때 풀어진 친구 이름이 동북이.
이젠 배터리 수명이 다 되어서 더 이상 위치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다 죽어가던 동북이가 1년 넘게 요양 생활하던 수족관. 대기오염, 해양 생태계, 이런 문제들은 이제 국경을 초월한 숙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 이 세 군데가 서로 바다를 갖고 영역으로 싸우는 그런 지금 현재의 상황이지만 거북이는 국경선이 없다라는 거죠.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듯이 거북이 생물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의 주권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협조를 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분과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나중에 우리가 생물에 대한 주권이나 이런 걸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연구하고 기록했던 보존 사업에 앞장섰더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게 푸른 바다 거북이 한 마리가 또 방사되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는 욕지도 앞바다에서 동북이와 마찬가지로 어선의 정치망에 걸렸는데 상처 하나 없고 건강한 상태라 수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서둘러 방사하는 거랍니다. 위성 추적 장치를 달 틈도 없이 말이죠.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환경 보호라는 말조차 사치스러웠던 시절엔 이 해운대 모래밭에도 바다 거북이들이 올라와 산란했다고 하지요. 이젠 거북이가 코앞에까지 와도 상륙할 형편이 못 되고 말았습니다. 올해는 더 이상 거북이를 볼 수 없구나 하던 참에 가이드가 황급히 취재팀을 불렀습니다. 새끼가 한 마리 빠져서 허우적댄다고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보니 이 녀석은 길을 잃은 게 분명합니다. 새끼 거북이의 혼란과 공포가 우리들 가슴에까지 전달되는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 웅덩이의 벽은 거의 수직입니다. 사람도 이런 때가 있지요. 희망을 잃지 말라고, 절망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새끼 거북이는 그냥 저 절망의 웅덩이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경사가 가파른 데다 모래까지 가는 길을 방해해도 새끼 거북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네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부릅니다. 어서 오너라. 태어난 지 기껏해야 하루 또는 이틀이 지났을 새끼 거북이. 야생이 부르는 소리를 따라 불굴의 투지를 보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커다란 집게를 포크처럼 들고 기다리는 개며 무시무시한 상어가 기다리는 바다로 우리의 새끼 거북이는 조심조심 먼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파충류 중에서도 이 지구 최초 터줏대감인 거북이. 어미 거북이가 100개 넘는 알을 서너 차례씩 남기고 가지만 성년이 될 때까지 95%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중에는 우리 인간의 책임도 가볍지 않지요. 어선의 그물과 프로펠러, 약재로 쓰기 위해 해변의 휘황찬란한 불빛, 바다 쓰레기.
저 친구는 튼튼한 갑옷을 걸치고 있지만 멸종 위기종입니다.